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공유,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위에 있는 팔로우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 채널에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 트레이딩에 대해 이야기하고 트레이딩을 위한 기술적 차트 분석도 다룹니다. 만약 저희의 프라이빗 트레이딩 시그널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디스코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트레이딩을 시작하는 초보 트레이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 새롭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어느 나라의 트레이더이든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공식입니다. 제 생각에 이 세 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언어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 주제에는 국적이나 언어가 트레이딩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레이시아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모두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와 대화를 잘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와 대화해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화면에 공유한 마인드셋 파트로 많은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마켓 사이클의 심리학 그림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완전히 설명하지 않고 그 안에 인사이트까지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림은 사람마다 이해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겉핥기로 설명하고 피상적으로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림을 설명하며 그 안에 인사이트까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제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순환하는지에 대한 저의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마인드셋 파트에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이트 파트, 즉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내면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제해 우리가 계획한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신을 통제에 필요한 뉴스만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좋지 않은 소식을 접했지만 시장이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트렌드를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통제해 조건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사이트 파트에서는 특히 그렇죠. 우리는 자주 연습하고 자주 스스로와 대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이 우리가 매우 두려움을 느끼는 지점인지 아니면 매우 탐욕스러운 지점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시장 사이클, 즉 마켓 사이클과 맞물리기 시작합니다. 전체적인 심리 구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오케이. 두 번째 파트는 두 번째 마인드셋에 관한 것으로 바로 다양한 아웃풋 정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정보들은 매일 들어오죠.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트럼프가 트위터에 뭔가를 발표하고 내일은 시진핑이 이 무대에서 연설을 하기도 하죠. 합의가 될지 안 될지 수치가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관세 장벽이 100에서 55로 올랐다가 갑자기 화해해서 30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실제 사실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굳이 찾으려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정보를 찾을 권한이나 능력이 너무 멀리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가 내부 소식통에서 숏 포지션을 열었다거나 무언가를 열었다는 뉴스를 봤다고 해도요. 숏 포지션을 열거나 무언가를 미리 한다거나 트럼프가 연설하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그 사람이 그 일과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있다면 저도 미리 행동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말할 확률이 있으니 저는 미리 행동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경우예요.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걸 통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통제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요. 어쩌면 20%만 진짜일 수도 있고 절반만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우리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웃풋 정보는 저는 부차적인 요소로만 사용해요. 제 경우에는 트레이딩 할 때 네 번째, 다섯 번째 우선순위로 참고하는 정도예요. 이 아웃풋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을 거고 인사이트와 자기 조건을 통제하는 부분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그림을 먼저 설명하고 싶은데 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이 있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해요.
시장이 아래 구간에 있을 때는요. 그림에 보면 disbelief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disbelief란 시장이나 그 자산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 같은 경우 FTX 사태 때 사람들이 시장을 잘 믿지 못해서 아시아에서 크립토를 최대한 많이 인출했죠. 왜냐하면 두려웠으니까요. FTX처럼 뱅크런이 일어날까봐 두려움이 굉장히 컸고 디스빌리프도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장은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 지점에서부터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전에 7만 5였던 탈리프 시기처럼요. 그때도 시장은 매우 두려웠지만 결국 정점을 찍고 다시 10만이 넘는 새로운 고점까지 상승했죠. 이건 FTX 사태 때나 코로나19 시기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비트코인이 3,000달러까지 떨어졌던 그 시점이 바로 만약 우리가 시장의 심리학을 이해한다면 탐욕과 두려움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때는 하락세에서 숏을 잡거나 매도하거나 하락 쪽으로 어떤 행동을 할 시점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게 하단 구간에 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불리해지고 얻을 이익도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이게 감정적으로는 거슬릴 수 있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아웃풋 정보처럼 그 정보가 들어올 때 이미 본능에 반하는 행동이 됩니다. 아웃풋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돈을 빼고 있다는 신호가 오죠. 그런데도 계속 아무렇지 않게 사고 있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죠. 맞나요? 하지만 그게 돈을 벌게 해줍니다. 만약 이런 사이클을 이해한다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바로 불신 디스빌리브의 지점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점점 오르기 시작하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즉, 희망이 생기고 시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작은 랠리가 일어나고 좋은 소식도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ETF 쪽에서 터널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든지요. 그때 비트코인 ETF가 곧 시작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정말로 생길까 하는 의문도 생깁니다. 시장은 망설임과 함께 혼합된 상태가 되고 가격은 계속해서 점점 더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 시장에 점점 신뢰가 생기기 시작하죠. ETF가 생겼고 100블록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며 대단한 일이야. 피크에 도달했지. 맞죠? 그런데 위쪽에 있는 그 지점을 잘 보면요. 우리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가끔은 이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가격이 많이 할인되어 공포가 먼저 생긴 후에 다시 반등하는 지점이어야 해요. 이건 우리가 큰 원안에서 바로 매수할 수 있었던 아래 구간과는 다르죠. 그때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지켜볼 수 있었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저점 매수와 고점 매수의 차이예요. 위쪽에서는 정보와 아웃풋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 ETF라든지 새로운 크립토 ETF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시장이 그만큼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란 건 시장은 대형주에 신뢰가 있습니다. 알트코인에서는 때때로 탐욕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을 이용하기가 꽤 어렵기도 해요. 우리가 탐욕과 두려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금처럼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자산, 예를 들어 비트코인, SET50 같은 지수 시장, 그리고 대규모 집단이 형성된 시장에서 이런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SP 지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이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트코인의 탐욕과 두려움의 심리를 적용하려고 하면 그게 일부 구간에서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0%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알트코인은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 가격을 더 쉽게 조작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대형 자산의 경우 예전에는 탐욕과 두려움에 따른 행동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웠죠. 우리가 큰 그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래 지점은 사람들이 안 믿는 구간이고 위 지점은 이미 믿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그때부터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 지점부터 시장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금력이 많은 사람이나 소수 집단이 있기 때문이죠. 즉 부유한 사람들이죠.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논리대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지점에는 블랙록이든 ETF든 여러 가지가 계속 매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장이 쉽게 오르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할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숨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 사람들이 매도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하락하지 않겠죠. 맞죠? 그런데 누가 팔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정보상으로는 다들 매수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매수하는 아래쪽의 그 집단과 같은 부류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 그림을 통해 설명하려는 부분입니다. 그 같은 집단이 여기서도 계속 매수하고 또 이쪽에서는 조금씩 매도하는 거예요. 오늘은 괜찮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0%만 팔자. 오늘 가격이 확 오르네. 좋은 뉴스도 많으니까 20%더 팔자. 이런 식이죠. 그렇지. 우리처럼 단순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예를 들어 좋은 뉴스가 오면 사고 나쁜 뉴스가 오면 판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거나 벌어도 푼돈밖에 못 벌어. 이게 바로 이번에 친구들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내용이야. 시장이 한 번 움직이면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을 따라 계속 반복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 패닉에 빠지고 걱정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돼. 점점 더 하락할수록 정말로 우울해지고 정말로 압박감을 느끼게 돼. 그래서 결국에는 다 팔아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개인 투자자들이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전부 포트폴리오를 다 팔아버리면 맞지? 그러면 시장은 다시 트렌드를 바꿔서 새로운 상승 추세로 전환하게 돼. 우리는 차트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꺼볼게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시장에는 자기만의 사이클이 반복돼요.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고 또 한 번 더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매도세가 나오고 다시 새로운 상승이 시작돼요. 새로운 세상, 새로운 두려움이 반복해서 교차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돼요. 만약 우리가 이 투자 사이클을 이해한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피어 앤 그리드의 마인드셋을 이해하면 우리는 트레이딩 전략에서 훨씬 더 잘 대처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지? 이 구간은 두려움이 지배해. 아니면 나는 숏 칠 거야. 숏도 짧고 소규모로 단타만 할 거야. 트렌드 체크하면서 큰 그림으로 플레이하고 크게 먹고 싶다면 롱 포지션을 잡아야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식이야. 하지만 친구들에게 트렌드에 역행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니야. 트렌드를 타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건 말해줘야 해. 우리의 전략이 탐욕과 두려움에 맞춰서 실시간 타임프레임이나 큰 타임프레임에서 잘 맞도록 해야 해요. 이번에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해 꽤 오래 이야기했네요. 이제 마인드셋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자신의 인사이트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트레이딩 행동 컨트롤을 잘 해야 하고 리스크 컨트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프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히 이동평균선을 따라 매매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선을 돌파하면 돌파할 때 여러분은 사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위쪽에서 내려오면 그때는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겠죠? 이건 정말 아주 간단한 조건 하나뿐이에요. 정말 심플하죠. 이 지점에서 여러분이 팔만 사라고 하면 사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앞에 있는 차트를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이 정도밖에 못 봐요. 8만 사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3, 4일, 5일, 6일 전에 여러분은 7만 6을 봤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은 조금만 더 기다려서 8만쯤 되면 사지, 아니면 7만 7쯤까지 내려가면 그때 사지라고 생각하죠. 며칠 전에 봤던 그 가격에 더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그때 들어가서 사는 거죠. 하지만 사실 조건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사야 해요. 결국 여러분은 사지 않고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죠. 맞죠? 끝이에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도 여러분이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우든 그 사람이 신처럼 대단한 실력을 가졌든 여러분이 그에게서 배웠다 해도 실제 현장에서 행동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돈은 그냥 낭비되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적응해서 다운텐으로 전환하는 부분에서도 이건 평균값이 교차하면 바로 뭔가를 해야 하고 팔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아직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이미 네가 과거에 본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팔아야 해. 예를 들어 9만 7에 판다고 해보자. 와, 9만 7로 떨어졌는데 며칠 전만 해도 네가 10만 4천을 보고 있었잖아. 왜 그냥 10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팔지 않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 결국 멋있게 굴다가 네가 조건을 안 지킨 거야. 그래서 괜히 신경 쓰이게 돼. 맞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때? 대부분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해서 무서워서 이 바닥 근처에서 그냥 팔아버려. 그리고 사라고 하잖아.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아까 내가 말한 그 그룹이야. 기본적인 논리를 따르지 않거나 욕심이나 두려움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은 이 지점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거나 욕심에 빠져 있는 순간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그 틈을 타서 기회를 잡는 거야. 투자와 트레이딩 시장은 기회를 노리는 시장이에요. 만약 자신을 잘 단련하지 못한 사람은 잘 훈련된 사람에게 이익과 자산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문장은 정말 간단한 한 문장이에요. 더 이상의 정의도 없죠.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파트에서는 자신에 대한 첫 번째 항목은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인디케이터를 몇 개나 쓰든 저도 사실 3개만 쓰거든요. 만약 당신이 대략 개를 쓴다고 해도 전부 신급, 전부 A급 인디케이터 8개를 써도 실제 상황에서 액션을 못 보면 소용없어요. 결국 형편없는 인디케이터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집중하냐면 저도 신급 기술을 써야 하나요? 형은 어떤 기술을 쓰세요? 라고 묻는데 저는 정말 심플한 기술만 씁니다. 진짜로 엄청 심플하게 해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머릿속에 탭을 걸지 않아요. 이미 연습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연습하는 겁니다. 자신의 두뇌를 훈련시켜야 해요. 우리가 미리 100케이스를 하거나 과거에 생각해보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확인된 것들을 그대로 따라야 해요.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면 모든 것이 망가지고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운 계획이 항상 가장 좋은 겁니다. 라용, 유롱 돌아보면 그게 제일 좋았어요. 가끔 무서워서 미리 닫았는데 그때마다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내 조건도 안 됐는데 왜 닫았지? 결국 무서워서 조건도 안 채웠는데 다 든 거였어요.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마인드셋에 대해서는 좀 길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뒤에 나올 내용들은 짧게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 사이즈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이고 최근 2번의 트레이드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다뤘는지도 리캡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